대전에 사는 현경이 아줌마는 미술을 좋아했지만 미술은 재능 있는 애들이나 하는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기발한 생각으로 번뜩였던 현경이 아줌마와 조선시대 회화 작품을 보러 갈까요? 경북 안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조선 후기 겸재정선이 그린 계상정거도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실학사상이 전개되면서 그림의 화풍도 그 영향을 받아 실제 눈으로 보이는 경치를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두에 섰던 화가가 바로 겸재정선인데요. 이 작품은 정선이 71세 노년의 나이에 그렸음에도 산새와 나무의 모양, 산으로 둘러싸인 풍경과 그 안의 작은 건물 등을 생생하게 그려내 살아있는 그만의 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찬찬히 살펴보면 부벽준으로 깎인 듯한 절벽을 표현했고 우점준으로 둘러싸다가 멀어지는 산을 표현했습니다. 낙동강 물은 백묘법으로 여백과 함께 잔잔하게 표현했고 화렵수는 동엽점, 침엽수는 사점점, 작은 나뭇잎은 호초점으로 버드나무는 유연묘로 그 특징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풍경을 그린 그림을 산수화라고 하는데요. 실제 경치를 보고 그린 산수화를 뭐라고 할까요? 그림 그리는 재능을 인정받아 당시 화가로서는 파격적으로 높은 벼슬인 현감을 지내기로 했던 정선은 농업 생산력 증대와 상업 발달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매우 여유 있는 삶을 지냈습니다. 산천을 두루 여행하며 얻은 자연에 대한 감동을 화폭에 담은 진경산수화를 그리게 됩니다. 중국의 화풍을 수용해서 무릉도원과 같은 마음속의 풍경을 그렸던 관념산수화를 뒤로하고 우리의 산천을 직접 보고 그리는 자기 삶에 대한 애정, 자긍심으로 진경산수화가 탄생한 것입니다. 특히 정선이 계상정거도를 그리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몰락한 양반 출신이던 정선은 가문의 회복과 학문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그는 신이 된 나이에 이황선생의 주자서저료라는 책을 접하게 되고 더불어 벼슬자리를 뒤로하고 낙향한 뒤 서당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책을 집필했다는 퇴계 이황 선생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생들을 가르쳤던 조선시대의 대학이 성균관인데 이 성균관의 최고 직함이었던 대사성에 수차례 역임할 정도로 학식과 명망이 높았던 이황 선생이었습니다. 이황 선생은 환갑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자연에서 조용히 머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바로 정선이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을 그리고 그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이황 선생의 모습을 담은 사연입니다. 세속적 권력을 뒤로하고 독서와 수양, 제자 양성에 힘쓴 진정한 학자의 이야기는 170년이 넘는 세월 뒤에 정선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책을 통해 시간을 거슬러 옛 스승을 만나 수체험을 한다고 하죠. 조선 후기를 살았던 정선처럼 지금의 우리도 한 사람의 예술을 통해 500여 년의 세월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황 선생의 호 퇴계의 한자 뜻은 시내로 물러나다입니다. 계상정거도, 시내 위에 머물러 거한다 라는 작품의 제목과 통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엔 사군자 중에 하나인 매화를 좋아하여 매화를 그냥 매화라고만 하지 않고 매우, 매신, 매선, 매형이라고 칭하며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황 선생이 마지막에 남긴 말도 저 매화에 물을 주어라 였다고 하죠. 추운 겨울이 끝날 무렵 아직 눈이 녹지 않았을 때 나무 위의 꽃봉우리가 찬 눈을 헤치고 나와 향기로 봄이 오는 것을 알린다는 매화. 서리와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 땅 위에 고운 꽃을 피워내는 매화를 감상하며 옛 선비들의 고든 지조와 절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